10년 넘게 안 입는 옷, 버리지 못하고 옷장에 쌓아두고 계시죠? 통계적으로 사람들의 90%가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참는 게 미덕이라며 낡고 해진 관계를 보물인 양 이고 지고 사는 겁니다. 이게 딱 우리 마음 같습니다. 오래된 얼룩을 제때 닦지 않으면 나중엔 컵 자체를 버려야 하거든요. 당신은 지금 배려를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방치하는 중입니다. 언젠가는 좋아지겠지라는 근거 없는 낙관은 낡은 옷감에 올이 풀리는 것만큼이나 무력하죠. 어이구 니체야. 입 찢어지겠다. 너처럼 싫으면 싫다고 하품이라도 크게 하면 좋을 텐데 말이야. 우리는 왜 불편한 사람 옆에서 억지로 웃고 있을까요? 그건 꽉 낀 청바지를 입고 억지로 스커트를 하는 꼴입니다. 남들 보기에 좋으라고 속으로는 피가 안 통하고 살이 쓸리는데도 그냥 참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참다 보면 결국 마음 근육이 파열됩니다. 아프면 벗어야 하고 무거우면 내려놔야 하는 게 순리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단순히 옷이 불편한 걸 넘어서 당신의 영혼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이 있습니다. 벽지 뒤에 숨어서 번지는 곰팡이처럼 당신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당신을 무너뜨리는 존재들 말이죠. 그들은 생각보다 아주 가까운 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 찻잔의 먼지 좀 보세요. 하루 이틀은 그냥 입으로 훅 불면 날아갈 것 같죠. 하지만 이게 습기를 머금고 찌들면 나중엔 수세미로 팍팍 긁어도 지저분한 자국이 남습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딱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라는 방의 벽지에 소리 없이 번지는 곰팡이 같은 거예요. 처음엔 아주 사소합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민해? 이게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이런 말들이 겹겹이 쌓이면 어느 순간 내 판단력이 흐릿해지기 마련이죠. 결국엔 나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곰팡이가 가득 핀 방에서 계속 살면 폐가 서서히 망가지듯 톡성 관계 속에 오래 머물면 영혼이 썩어 들어갑니다. 신발 속에 모래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래를 누군가 의도적으로 집어넣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걸을 때마다 신경 쓰이다가 결국엔 물집이 잡히고 많이 쓰라리고 아플 겁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니 내가 엄살인가? 하고 자책하는 모습이에요. 누군가가 집어넣은 모래 때문에 아픈 건데도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이쿠 그래 니체야. 졸리냐? 넌 참 솔직해서 좋다. 얘처럼 싫으면 꼬리를 탁 치고 배고프면 울면 되는데 사람은 그게 참 안 되죠. 독성 인간들은 아주 교묘한 패턴으로 당신을 흔들어 놓습니다. 농담인데 왜 그렇게 정색을 해? 라며 책임을 당신에게 떠넘기죠. 범인은 눈앞에서 웃고 있는데 피해자인 당신만 죄인이 되는 이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발이 아파 죽겠는데도 왜 우리는 그 돌멩이를 빼지 못하고 계속 절뚝거리며 걷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당신이 너무 착해서? 정이 많아서?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당신의 뇌가 상대방을 비추는 필터 자체에 치명적인 결함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에는 성능 너무 좋은 뽀샵 필터가 하나씩 기본 옵션으로 깔려 있거든요. 심리학에선 이걸 후광 효과니 긍정성 편향이니 하며 부릅니다. 상대가 아주 가끔 보여주는 얄팍한 친절 아니면 그럴싸한 칙함 그 하나 때문에 본성은 좋은 사람일 거야 라며 혼자만의 소설을 지피라는 거죠. 제 찻잔 위에 가만히 가라앉은 저 곰팡이를 보고 이건 귀한 페니실린일 거야 라고 우기는 꼴입니다. 아까 말한 그 해진 티셔츠에서 빠져나온 보풀을 보고 고급 실크라고 믿고 싶어 하는 마음이죠. 스마트폰 액정이 박살나면 어떤 예쁜 풍경 사진을 봐도 다 금이 가보이지 않습니까? 반대로 우리 마음의 필터가 왜곡되면 저쪽은 이미 시커멓게 타버린 깨진 유리창인데 우린 그걸 세상에 둘도 없는 명작 그림이라고 착각하며 감상합니다. 아이고 그래. 너처럼 싫으면 싫다고 발톱이라도 세워야 하는데 말이지. 남들 눈에 좋아 보일까봐 그 날카롭게 깨진 유리를 보물처럼 품에 안고 계신가요? 그러다 가슴팍 다 베이고 피 철철 흐르는 건 본인뿐입니다. 애초에 불량 필터가 끼워진 관계는 아무리 소매로 닦아내도 절대 선명해지지 않는 법이죠. 내가 본 게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 그게 시작입니다. 이제 마음의 설정을 통째로 바꾸세요. 당신은 이 마음이라는 공간의 건물주이고 그 사람은 잠시 들른 진상 세입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대인신념의 재구성이라 하죠. 그 사람이 방에서 소리를 지르든 쓰레기를 투척하든 그건 그 사람의 인격 문제입니다. 어떤 건물주가 왜 세입자가 어질러 놓은 쓰레기들 때문에 자책하고 괴로워하나요? 어이쿠 갑자기 무겁네. 야 니체야. 너까지 무게를 보태냐.
조금만 살살 좀 해라. 무겁죠. 관계도 이렇게 어깨가 짓눌리는 무게가 느껴지면 그때는 내려놓아야 할 신호라는 겁니다. 찻잔에 내려앉은 먼지를 털어내듯 그들을 대하세요. 나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가 없다. 이 문장을 당신 집 현관 비밀번호처럼 머릿속에 저장하세요. 자, 그럼 실전 기술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진상 세입자가 행패를 부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회색 돌이 되시면 됩니다. 길거리 한 구석에 굴러다니는 그저 평범한 돌처럼 말이죠. 반응하지 마세요. 화낼 필요도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감정을 싹 지우는 겁니다. 무미건조한 톤으로. 아, 그래요? 혹은 그건 당신 생각이고요. 딱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상대가 당신의 감정을 낚아채려고 던지는 낚싯바늘을 절대 물어주지 마세요. 시선은 상대의 눈이 아니라 미간이나 코끝을 보세요. 그러면 묘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마치 내 앞에 투명한 유리벽이 하나 서 있다고 상상하는 겁니다. 소리는 들리지만 그 사람이 뱉는 독설이나 침은 내 몸에 절대 닿지 않습니다. 이게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착한 사람 컴플렉스 때문에 미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상대는 당신의 친절을 무료 입장권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 입장권을 이제는 단호하게 회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친화 동기라는 녀석을 좀 내려놓으시죠.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여기 찻잔 바닥에 남은 찌꺼기처럼 남들의 시선은 그냥 밑바닥에 두고 오면 그만인 겁니다. 대신 오늘부터는 자기 마음의 가계부를 한번 써보세요. 이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내 감정 잔고가 마이너스인가요? 그렇다면 마음이 파산하기 전에 거래를 끊는 게 맞습니다. 야, 니체야, 이건 내 거야. 니 물 마시러 가야지. 보셨죠? 이렇게 자기 선이 확실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라는 집의 현관문을 단단히 잠그는 건 이기심이 아니라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아무나 흙발로 들어와서 내 소중한 거실에 흙탕물을 묻히게 두지 마세요. 자, 이제 긴 이야기가 좀 끝났군요. 처음에는 옷장 속에 처박아둔 낡은 청바지처럼 버리기 아까웠던 그 인연들이 지금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혹시 여전히 버리기 미안해서 손에 꼭 쥐고 계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독이 되는 관계에 매달리는 이유는 혼자가 되는 게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내가 나쁜 사람이 될까봐 그게 무서운 거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낡고 해진 옷을 계속 입고 있으면 결국 내 귀한 살결만 따갑고 상처 입게 됩니다. 가차없이 가위질을 하고 덕지덕지 붙은 보풀을 하나씩 떼어내 보세요. 아까울 것 하나 없습니다. 결국 그 거친 보풀들을 다 떼어내고 나면 남는 건 당신이라는 아주 부드럽고 온전한 본연의 옷감뿐이니까요. 비워내야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보이는 법입니다. 어이구, 니체 저 녀석은 벌써 자기 갈 길을 가네요. 하긴 군더더기 없는 삶이란 저 녀석의 걸음걸이처럼 심플한 법이죠. 너무 애쓰지 마세요. 누군가를 끊어낸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깎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라는 소중한 정원을 지키기 위해 잡초를 뽑고 튼튼한 울타리를 치는 아주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하나 없습니다. 나를 갉아먹는 외부의 소음들을 잠재우고 나면 비로소 내 안에 고요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애쓰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충분하고 존재만으로도 넉넉한 사람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 한구석에 남겨진 살을 핥히는 보풀은 무엇인가요? 오늘 당신이 큰맘 먹고 떼어내고 싶은 그 관계의 찌꺼기를 댓글로 살짝 남겨주세요. 제가 가만히 하나하나 읽어보며 당신의 평온한 내일을 빌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밤은 부디 당신의 마음이 타인의 간섭 없이 오로지 당신의 것들로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